안녕하세요. 엉클즈의 돈돈 주간 경제 뉴스. 자, 올 마지막 뉴스를 정리해드리면서 금융과 그다음에 가계금융 관련된 뉴스 두 가지를 제가 임의로 선정했습니다. 한은이 금리를 0.5% 인하했습니다. 사상 최저 코로나 충격 대응. 이런 뉴스가 지난 5월 28일 제목으로 달렸는데요.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그 기준금리 조정을 0.75%에서 0.5%로 인하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역대 최저 수치로 지금 0.5%로 인하됐는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확산에 따른 수출 내수 충격이 본격화되기 전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적극 대응하겠다고 전격적으로 인하 발표를 했네요. 지난 28일 날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렸는데 이달 기준금리를 이렇게 인하한 건 지난 3월 달, 뭐 얼마 안 됐죠? 3월 달에 했고 지금 5월 달이나 했으니까 두 달 전에 1.25%에서 0.75%로 0.5포인트 이렇게 대부분 기준금리는 0.25% 단위로 인하를 하는데 그때 3월 달에는 0.5%포인트를 인하했기 때문에 B컷이라는 말을 쓰는데 단행한 뒤 4월 동결하고 이달 인하에 나선 겁니다. 한은은 유동성 공급 정책으로 금융시장 불안이 다소 완화되면서 금리 동결. 그러니까 시중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뭐 부동산으로도 못 가고 주식시장에 그렇다고 뛰어드는 것도 아니고 MF나 뭐 보통 예금에 유동성 자금이 굉장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금리를 동결시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각종 경제 지표가 악화되면서 금리 인하를 단행한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자, 금리 인하의 의미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거시경제 지표에서 금리의 중요성이 굉장히 있죠. 금리를 인하한다는 말은 이런 의미랑 같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 비용, 대출 금리가 따라서 인하되니까 투자를 해도 우리가 금융비용 부담이 없겠다라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요인이 확대되는 것. 가계 입장에서는 대출금리 인하로 이자 비용이 감소하죠. 대출금리가 떨어지니까. 그러면 저축할 요인이 감소하죠. 금리가 떨어지니까 저축할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이자 비용 감소하고 저축할 요인이 감소하면서 소비를 증가할 수 있는 여력이 증가하니까 그러면 소비 나서자. 그러면 그 마트나 또는 뭐 대형 할인점의 재고가 감소하고 공장에서는 생산을 증가해야 되겠다. 생산을 증가시키려면 투자도 증가시키고 고용도 증가해야겠다. 다시 경기가 활성화되는 그런 선순환의 구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래서 이제 금리 인하라는 것이 정책적인 수단으로 많이 사용되죠. 그래서 정부의 경제정책에는 재정정책이 있습니다. 돈을 푸는 거죠. 이번에 코로나19에 관련돼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해가지고 적자 재정을 편성하면서까지 돈을 푸는 것, 이렇게 조기 집행하는 것, 하반기에 그 집행할 정책을 전반기에 집행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재정 정책으로 있고요. 금리 정책으로는 금리 인상, 금리 인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금융통화위원회가 매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것, 은행의 대출 금리하고 예금 금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가게나 기업이 의사결정하는데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런 경기 부양을 위한 정부의 역할들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또 여러분들의 가계와도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기 때문에 조금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어서 제가 금리나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자, 가계금융은 여러분들이 매번 주유소에서 마주할 수 있는 요인인데요. 휘발유값 18주 만에 반등, 당분간 오를 듯 이런 제목의 뉴스가 떴습니다. 전국 주간 단위 휘발유 가격이 18주 만에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30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주간 단위 휘발유 판매 가격이 전주 대비 약 9.8원 오른 리터당 1258원 60전을 기록했다. 지난 1월 말부터 계속 하락세가 이어져 왔는데 4개월 만에 멈추고 반등한 것인데 지난 16일을 기점으로 상승하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5월 중순부터 상승하기 시작해서 상승폭이 조금 확대됐다. 이런 뉴스입니다. 경유 가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보다 8.6원 오른 거로 나타났고요. 국제유가는
국내 저유소 기름값에 약 2, 3주 시차를 두고 반영. 뭐 이거는 제가 잠깐 말씀드릴 거고요. 석유 수출국 기구가 감산하겠다고 하는 것에 동의를 전부 다 하지 않기 때문에 상승폭은 제한됐지만 이런 상승폭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본다. 그렇게 석유공사 관계자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엉클제이 원포인트 코칭은 중요한 거시경제 지표, 오늘 금리도 말씀드렸지만 이 원자재 석유 가격, 원유 가격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국내 휘발유 경유 가격의 변화는 소비자한테 민감한 요소죠. 지난 4월 원유 가격이 마이너스까지 일시 하락한 경우가 있었는데 글쎄요, 국제 원유 시장의 가격은 선물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3개월, 6개월 후에 물건 가격을 지금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하루 이틀 그렇게 변동 가격을 지금 바로 그 정유소에서 반영하는 건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느낌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은 그런 이유 때문에 차이가 있고요. 오히려 생산자가 겪는 원유 가격의 변화가 크죠. 운수업 하시는 분들 또는 전력산업, 한국전력 이런 데들은 원유 가격이 생산 요소에 미치는 영향이 워낙 크죠. 전력산업도 원료 가격이 전부 다 정유 가격이니까 그런 것들 측면에서는 생산자에게 느끼는 그 원유 가격의 그 느낌은 뭐 우리 같은 소비자가 느끼는 가격하고는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다. 선물 가격인 것 때문에 현실적으로 주유소 가격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감안하신다면 그 국내 석유 원유 시장, 정유 가격, 휘발유 가격, 경유 가격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많이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뉴스도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궁금하신 경제금융 뉴스 내용 또 여러분들의 재무상담, 돈과 관련된 고민 댓글을 통해서 보내주시면 쉽고 자세히 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사연 엉클존은 기다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